방위사업청은 4월 7일 2.75인치 유도로켓 비공이 국내 개발 유도무기 최초로 미국 방부 주관 FCT 즉 해외 비교 시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FCT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동맹국의 우수 장비 및 기술을 시험 및 평가하는 미국 방부 프로그램이다. 비공은 북한의 공기부 양정에 대응하고자 국방과학연구소가 2016년에 개발 완료한 2.75인치 유도로켓이다. 공기부 양정은 고압의 공기를 아래쪽으로 분사하여 선체를 수면상으로 띄운 후 항해한다. 이 때문에 생김새도 독특할 뿐만 아니라 속도 또한 빠르다. 북한은 자체 개발한 공방급 공기부 양정을 100여 척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의 경우 북방 한계선 인근의 공기부 양정 기지가 다수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공기부 양정 킬러로 만들어진 비공은 7cm의 작은 직경에 유도조종 장치 등을 탑재하고 있다. 사거리는 5에서 8km 정도로 알려져 있다. 파이어 앤 포겟 즉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사용해 다수 표적에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비공은 최초 미 해군 연구개발국과 공동으로 LOGIR 즉 저가형 영상 유도 로켓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자국 내 사정으로 미 해군 연구개발국이 빠지면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개발이 이루어졌다. 비공은 차량 탑재 방식을 적용하여 기동성이 우수하고 차체의 표적 탐지 및 발사 통제 장치를 모두 갖추고 있어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이 밖에 20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발사기를 2대 장착해 순식간에 40발을 쏠 수 있다. 비공은 서북도서 즉 북한과 인접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에 배치된 해병대의 노후화된 해안포를 대체해 운영 중이다. 이 밖에 2024년까지 육군과 해군에도 단계적으로 추가 전략화될 예정이다. 비공의 FCT 비행시험은 지난해 10월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장에서 미국 방부 평가단의 참관하에 실시되었다. 미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10발이 모두 명중했고 비공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FCT 프로그램은 미국의 무기체계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절차로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의 무기체계도 FCT에 다수 참여한 바 있다. 비공은 유도로켓의 핵심 구성품인 탐색기와 유도조종 장치를 소형화하면서 기존 유도 무기 가격 대비 30% 수준의 저비용으로 개발에 성공했다. 이 때문에 단가는 수천만 원대로 헬파이어 미사일이 2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탁월한 가성비로 우리나라 외의 아시아모 국가가 비공을 구매해 운영 중이며 세계 각국에서 문의가 끊이지 않는 자랑스런 국산 유도무기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비공이 미국 방부 주관 FCT를 성공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세계 시장에 비공의 수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글로벌 호크 2-3호기 속속 한국 도착. 사실상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RQ4가 속속 한국군에 인계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정부 및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글로벌 호크 2호기가 금명간 한국 공군에 인도된다. 이어 다음 주 3호기도 공군 기지에 도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지난해 12월 1호기가 착륙한 경남 사천시 인근 공군기지에서 2, 3호기를 잇따라 맞이한다. 이들의 정상적인 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 인력은 이미 공군기지에 들어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11년 약 1조 1천억 원을 들여 대외군사 판매 방식으로 글로벌 호크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한 대도 연내 도입을 목표로 협의가 진행 중이다. 미 대사관 측은 이번 글로벌 호크 2, 3호기의 한국 도착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식화하려 했지만
국방부 측이 고급 정찰 자산의 민감성을 감안해달라며 만료해 계획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는 지상 20km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가동해 지상 30c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 정찰 위성에 못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작전 반경이 3,000km에 달하고 32에서 40시간 연속 작전을 펼칠 수 있어 사실상 24시간 한반도 전역을 감시할 수 있다. 글로벌 호크가 모두 전략화하면 군의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북한 지역의 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군은 정찰 위성 등을 보유한 미군의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해 13차례에 이어 올해 4차례 등 총 17차례에 걸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이용해 기습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 등의 사전 징후 탐지도 용이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글로벌 호크의 한반도 도입에 예민한 까닭이다. 군은 연말쯤 제한적으로 글로벌 호크를 작전 비행에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공군은 글로벌 호크를 운용하는 정찰 비행대대를 창설하고 지난해 12월 글로벌 호크 1호기 인수 후 조종사와 센서 통제사 및 정비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한미 양측에서 실시하고 있다. 글로벌 호크가 군 전력의 한 축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건 4대가 모두 도입돼 전략화는 내년으로 예상된다. 미국 방부가 판매 승인한 제즘, ER은 누구 손에? 한국? 미국 국방부가 최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790발 발주 계약을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과 체결했다. 이 미사일은 미군은 물론 대외 군사 판매 방식으로 무기를 사는 고객들에게도 팔리는 무기다. 최근 의회 예산국이 한국에 배치하자고 제안한 미사일이어서 한국의 구매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미국 국방부는 지난 1일 록히드 마틴에 8억 1,820만 달러 규모의 합동공대지 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연장형 생산 계약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생산 계약이 체결된 제즘, ER 수량은 3천여 발로 늘어났다. 생산 금액은 2018년 미사일 조달 기금 7억 6,750만 달러, FMS 5,070만 달러 등이다. 생산은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이루어지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0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록히드 마틴은 미군용 제즘, ER 360발, FMS 고객용 40발 등 17차 생산분, 18차 생산분인 익명의 고객용 390발을 생산한다. 미국 국방부는 FMS 고객과 익명의 고객을 특정하지 않아 궁금증을 낳고 있다. 록히드 마틴에 따르면 미국 공군은 2020 회계연도에 총 430발, 2021 회계연도에 400발의 제즘, ER을 구매하길 원하고 있으며 2020 회계연도에는 의회가 4억 3,4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390발을 구매했다. 더욱이 제즘, ER은 의회 예산국이 지상 기반 LRSM과 SM6 지상형과 함께 한반도에 배치할 것을 제언한 미사일이어서 더욱더 관심을 끌고 있다. 제즘의 사거리는 370km인데 반해 제즘 ER의 사거리는 약 1000km다. 외부 형상은 동일하지만 내부 연료 탱크에서 차이가 있고 더 효율 높은 터보팬 엔진을 탑재한다. 제즘은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돼 있다. 외형은 타우러스 KEPD-300과 유사하다. 양날개와 한개는 수직꼬리 날개에 접혀 있다가 발사하면 펴진다. 두 미사일 모두 길이 4.26m, 통체폭 55cm, 높이 45cm이며 날개 너비 2.7m다. 무게는 1023kg이다. 원형 공산 오차 3m로 정확도가 매우 높다. 탄두 중량은 450kg으로 관통탄이나 폭발 파편 탄두를 장착한다. 의회 예산국은 영내 동맹국들이 미국의 제즘 개량형 배치를 허용한다면
남중국해 유사시 중국 본토의 목표물에 대한 미국의 타격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장거리 스텔스 대한미사일 LRASM은 지상 표적 타격용으로 개발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제즘 ER을 해상용으로 바꾼 것이다. 탄두 중량은 450kg 이상으로 370에서 560km 떨어진 적 대형 함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 속도는 마하 2.9다. B-1B 폭격기와 F-18 전투기의 탑재가 가능하며 함정에서 운용하면 MK-41 수직 발사관으로 발사한다. 미국 내에서는 B-1B 4대에 LRASM 96발을 탑재하면 중국 해군 랴오닝호 항공모함 전단을 격파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